그럼 재판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편의상 지금 쭉 말씀하신 그 순서에 맞추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저 피청구인 대리인 신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피청구인께서 증인에게 그 더 블루 K 대표를 만나서 그 회사 사업 계획이나 방안 등을 확인해 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조성민 씨를 만나서 한 식사를 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으니까 지금 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그 임무를 띠고 가셨는데요. 사기업의 사업 계획이나 방안을 확인하는 임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띠신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그 당시 대통령께서 체육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으셨고 평창올림픽과 또 다가오는 동경올림픽에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인재들이 김연아 선수와 같은 인재들이 국위를 선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더 블루케이라고 하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스포츠 인재 육성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니 가서 한번 들어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민간 차원의 그 좋은 정책적인 제안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경청하는 자세로 나갔습니다. 더 블루케이 이외에 다른 기업 이런 마케팅 업체 등을 또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다른 체육인재 스포츠 마케팅 회사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피청원께서 지시한 게 이 회사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또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그런 좋은 취지에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셨고 또 피청구인께서 평소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접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를 아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체육과 관련돼서 지금 증인께서 맡고 있는 그 청와대 비서실 또 문화체육부 말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경로가 또 예컨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해서 알고 계셨다는 건 좀 모순되지 않나요? 교문속에 임용된 이후에 부처에서 보고하는 것 외에도 네. 각 수석실에서 또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보고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부처나 다른 비서실에서 이런 스포츠 마케팅 회사 이런 회사가 좋다는 걸 보고를 하나요? 부처하고 수석실 외에도 또 네.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라든지 또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부처 말고 개인적인 자문이 있을 걸로 봤다. 네. 그러니까 공적 채널은 아니네요. 그건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보신 다음에 또 피청구인께서 그 더블루케이는 김종 차관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지시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하기로 했다는 게 또 무슨 의미인가요?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또 인재 육성에 관한 부분의 실행은 부처에서 하는 내용이기 부처에서. 때문에 수석실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 피청구인이 이제 그 공약했던 여러 가지 백서도 잠깐 보셨는데요. 네. 그 백서 내용은 잘 모르고 계셨다고 아까 그러셨죠? 네, 백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증언하신 중에는 지금 이런 문화나 아니면 체육에 관한 여러 가지 융성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백서는 못 보셨고 이렇게 문화 융성이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민간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을 이제 부처에서 실행을 하려면 그런 구체적인 기획안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획안은 어디서 만들어졌고 증인은 언제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이 없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단에서 문화와 체육에 관련된 법인을 만들었을 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원할 필요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 관련 부처에서 어떤 일종의 심사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시됐던 이 스포츠 클럽 개편 방안이었나요? 그 보고서에 보면 제법 상당 구체적인 그런 보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K스포츠 여기 나오네요. K스포츠 재단을 하여튼 지원센터로 하고
블루케이를 마케팅 전문 기관으로 하고 이 문서는 지금 교문수석실에서 보고한 문서건 아닙니까? 네, 문체부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그렇지만 네, 교문수석실에서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간 재단, 그다음에 민간 회사가 이런 국가적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중요 사업을 진행한다는 기초 보고서도 못 보시고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하셨죠? 문체부에서 실무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와서 교문수석실에서는 다양한 보고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현장 확인하기에는 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이 아는 한은 적어도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이 K스포츠나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어떤 기한에서 보고드리거나 한 것은 증인이 아는 한도에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받거나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면 문체부에서 한 것으로 증인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한 거고요. 네네. 미르재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됐는지 정확히. 근데 지금 교문수석실에서는 증인이 모르시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인수인계도 안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지금 K스포츠나 이런 재단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네, 문체부 아니면 이걸 할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은 이런 문화 사업을 하는 거를 무슨 경제수석실에서 담당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안종범 증인도 네. 그런 보고서를 본 적도 없고 만든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예. 그럼 뭐 다른 수석실에서 이걸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화 사업, 네, 체육 문화체육은 분명히 교육문화수석실 소관임은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네. 말씀은 그 재단 형성 그런 것보다도 이게 문화체육 사업은 교문수석실 소관이고 지금 K스포츠나 미르재단의 그 영역은 지금 그런 부분, 문화융성, 체육 지원 이런 부분이니까 당연히 교문수석실 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K스포츠가 여러 가지 그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에 관여하는 경위도 모르시겠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상 외교의 K스피릿이라고 하는 태권도 시범단이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K스포츠 재단 관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 경위는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네, K스피릿의 태권도 시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만 알지. 네. 아까 그 보고서에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스포츠 개편 이런 거를 네, 그렇습니다. K스포츠가 주도가 되고 뭐 블루케이가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모르신다는 모릅니다. 그런 취지신 거죠? 네네. 예. 그다음에 지금 보셨던 그 스포츠 클럽 개편 방안과 관련된 것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K스포츠 재단이 중앙지원센터 역할하고 블루케이가 경영 마케팅을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블루케이는 이제 그야말로 민간업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런 그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리고 지난번 안종범 증인 얘기나 아니면 기록에 보면 이 재단 설립에는 그 여러 가지 청와대가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종범 증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대통령 공약 사항을 또 국가적으로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자본으로 이제 재단을 설립했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 재단 운영은 상당히 공적으로 운영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업무 수행에 따른 그 이런 민간 업체 선정 등은 여러 가지 법률상 절차에 따라서 공모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셨죠? 네. 예. 근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딱 블루케이 주식회사라고 못 박혀 있는데 그건 어떤 연유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힘들고 부처에서 잘 검토해서 적절한 그 마케팅 회사를 추천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업무가 많으시니까 이제 문체부에서 온 걸 그대로 보고 드렸지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금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지금 이런 방안 이제 지금 그 지역 스포츠 클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전국에 산대되어 있는 스포츠 클럽들을 이렇게 광역으로 개편해서 지원하자. 이게 큰 그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 보고서에. 네. 예. 근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그 일부 증거에 따르면 뭐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김종 차관이 이런 방안을 지시했더니 이 담당하는 그 문체부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블루케이와 같이 이런 마케팅 업체에서 상당한 이권이 개입이 돼서 부정의 소지가 크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김종 차관이 지시대로 무조건 따라라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근데 그 지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진술들이 나옵니다. 혹시 그런 문체부 내에서 그와 같은 담당 실무자와 차관 사이에 이 방안을 놓고 그런 좀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는 혹시 못 받으셨나요? 전혀 보고받지 전혀 못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그 누슬리 관련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공업체 선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그 준비위원회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대림산업이 돼서 대통령께서, 피청구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그리고 지난번 그 안종범 증인 얘기를 따르면 그 피청구님께서는 이 중소기업 지원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걸로 생각하셔서 많은 그 지시가 있으셨다 이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그 현대자동차의 그 외국 회사에서 여러 가지 부품 납품하는 것을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맡기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지시도 받으셨다고 지난번에 그런 증언이 있으셨어요. 안종범 증인이. 네. 근데 지금 우리 국내 업체인 대림산업에서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갑자기 외국 업체인 누슬리로 이걸 바꾸는 걸 검토해봐라 이런 지시를 받으셨는데 그런 그 지시하신 취지는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 임명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평창올림픽의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가 특별히 있으셔서 평창올림픽 준비 과정을 잘 모니터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의 걱정하는 부분은 평창올림픽의 적자가 예상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론의 그런 지적과 염려를 제가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평창올림픽이 예산을 그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여러 번 당부가 있으셨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평창올림픽 개폐식장이 적절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림산업이 선정이 되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 주셔서 평창올림픽 개폐식장의 예산 그 부분을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누슬리라고 하는 스위스 업체가 있다. 그 업체를 포함해서 평창올림픽 개폐식장 예산 절감 방안을 한번 재검토해보라는 그런 당부를 하셔서 그간에 일관되게 말씀하신 그런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저한테 따로 지시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대림산업이 무슨 이런 시공 과정이나 계약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누슬리라는 것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들으셨을 뿐이지 교문수석실에서 이런 예산 절감 방안을 보고 드린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처음 대통령으로부터 누슬리라고 하는 업체를 들었습니다. 그 업체가 예를 들면 뭐 문체부에서 보고가 된 건지 이것도 지금 모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피청구인 대리님께서 의견을 여쭤보셨으니까 저도 그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제 뭐 학계에서도 오래 계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부에도 들어가셔서 중책을 맡으셔서 이제 공직도 수행해 보셨기 때문에 한번 그 의견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 아까 검찰 진술 관련돼서 피청구인 대리께서 이제 질문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청구인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피청구인께서 이와 같이 문화체육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나 문화체육부와 같은 그러니까 정부 조직을 통해서 하질 않고 지금 이른바 최순실, 그러니까 지금 최소원 씨죠. 최소원 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고 또 최소원 씨가 제안하는 업체를 그 주요 업체로 선정하고 했다면 그거는 증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수로서 또 공직자로서의 경험이나 그 식견에 비췄을 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 사퇴 경위에 대해서 W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누슬리에서 입찰해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된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언론 보도는 접했습니다. 그 사퇴 경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네, 그 나중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직접 조양호 위원장에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김종덕 장관이 그 조양호 그 위원장한테 물러나라고 할 때 증인은 물론이고 정책조정 수석비서관과도 사전 상의 없이 물러나라고 했다고 했죠. 저하고는 사전 상의가 없었고 정책조정수석과 사전 상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검찰 조서에서는 그 증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평창올림픽 준비를 총괄하는 곳은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실이었는데 김종덕 장관이 당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도 사전 상의 없이 조양호 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 사실대로 그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책조정 수석비서관하고도 결국 상의 없이 사전에 한 걸로. 네, 제가 예. 그 소식을 듣고 정책조정수석한테 연락을 해서 알고 예, 계셨냐고 여쭤봤더니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실만 얘기한 거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네. 안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전에. 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우리 지금 평창조직올림픽 이게 굉장히 국가 대사인데 그런 그거를 또 담당하는 위원장을 장관이 임의로 그걸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청와대 보고도 안 하고.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게 네. 이제 결국에는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그때 크게 되고, 그런 상황을 청와대 보고 없이 장관이 임의로 평창조직올림픽위원장을 물러나게 한다. 증인 지금 그럼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네, 교육문화수석으로서는 문체부 장관이 국가대사인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해임하는 그런 중체대한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한 건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뭐 독자적으로 했던지 그건 그 변론으로 하더라도 장관이 왜 그 평창조직올림픽위원장을 왜 물러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도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여하튼 저 교육문화수석은 체육을 담당하고 있죠. 네, 물론 뭐 이 평창올림픽 그 자체는 그 비서실에 이제 정책조정실에서 하겠지만은 그래도 본인은 체육을 담당하는 보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문을 안 갔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와대 보고를 해야 될 사안이고, 그런데 조직위원장을 갖다가 이제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은 왜 그랬는지 그런 의문이 안 가져집니까? 네, 제 의문은 갖고 있었고 제 생각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그럼 물어봐야죠, 장관한테. 당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면 대통령 피청구인도 네, 당연히 만약에 그 BH에서 청와대에서 몰랐다고 한다면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네, 의문을 갖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장관이 조치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걸 물어봐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얘기 안 하면은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그게 어떤 경우인지 저도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게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안 하면은 그냥 그럼 그거 끝하고서 그럼 대통령한테 피청구인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보고한 바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데 부처나 다른 비서실에서 이런 스포츠 마케팅 회사 이런 회사가 좋다는 걸 보고를 하나요? 부처하고 수석실 외에도 또 네.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라든지 또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부처 말고 개인적인 자문이 있을 걸로 봤다. 네. 그러니까 공적 채널은 아니네요. 그건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보신 다음에 또 피청구인께서 그 WK는 김종 차관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지시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하기로 했다는 게 또 무슨 의미인가요?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또 인재 육성에 관한 부분의 실행은 부처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석실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 피청구인이 이제 그 공약했던 여러 가지 백서도 잠깐 보셨는데요. 네. 그 백서 내용은 잘 모르고 계셨다고 아까 그러셨죠? 네, 백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증언하신 중에는 지금 이런 문화나 아니면 체육에 관한 여러 가지 융성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백서는 못 보셨고 이렇게 문화 융성이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민간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을 이제 부처에서 실행을 하려면 그런 구체적인 기획안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획안은 어디서 만들어졌고 증인은 언제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이 없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단에서 문화와 체육에 관련된 법인을 만들었을 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원할 필요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 관련 부처에서 어떤 일종의 심사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시됐던 이 스포츠 클럽 개편 방안이었나요? 그 보고서에 보면 제법 상당 구체적인 그런 보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K 스포츠 여기 나오네요. K 스포츠 재단을 하여튼 지원센터로 하고 블루 K를 마케팅 전문 기관으로 하고 이 문서는 지금 교문수석실에서 보고한 문서건 아닙니까? 네, 문체부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그렇지만 네, 교문수석실에서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간 재단, 그다음에 민간 회사가 이런 국가적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중요 사업을 진행한다는 기초 보고서도 못 보시고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하셨죠? 문체부에서 실무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와서 교문수석실에서는 다양한 보고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현장 확인하기에는 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이 아는 한은 적어도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이 K스포츠나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어떤 기한에서 보고드리거나 한 것은 증인이 아는 한도에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받거나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면 문체부에서 한 것으로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인재 육성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니 가서 한번 들어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민간 차원의 그 좋은 정책적인 제안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경청하는 자세로 나갔습니다. 더 블루케이 이외에 다른 기업체 이런 마케팅 업체 등을 또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다른 체육 인재 스포츠 마케팅 회사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피청원께서 지시한 게 이 회사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또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그런 좋은 취지에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셨고 또 피청구인께서 평소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접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를 아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체육과 관련돼서 지금
증인께서 맡고 있는 그 청와대 비서실 또 문화체육부 말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경로가 또 예컨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해서 알고 계셨다는 건 좀 모순되지 않나요? 교문속에 임용된 이후에 부처에서 보고하는 것 외에도 네. 각 수석실에서 또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보고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재판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편의상 지금 쭉 말씀하신 그 순서에 맞추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저 피청구인 대리인 신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피청구인께서 증인에게 그 더 블루 K 대표를 만나서 그 회사 사업 계획이나 방안 등을 확인해 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조성민 씨를 만나서 한 식사를 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으니까 지금 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그 임무를 띠고 가셨는데요. 사기업의 사업 계획이나 방안을 확인하는 임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띠신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그 당시 대통령께서 체육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으셨고 평창 올림픽과 또 다가오는 동경 올림픽에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인재들이 김연아 선수 같은 인재들이 국위를 선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더 블루 K라고 하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스포츠